미란 씨, 정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해운대에 있는 대기업 강회장 댁에서 개인 간병사를 찾고 있어요. 10년 경력의 미란 씨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되죠. 급여도 좋아요. 월 800만 원의 보너스 별도거든요. 하지만 절대 비밀 유지가 중요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딸 서연의 백혈병 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이런 기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색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멜로디가 저택 안에서 울려 퍼졌고 잠시 후 거대한 참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샤넬 슈트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 한혜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란 씨죠? 저는 한혜린입니다. 이 집 며느리예요. 예린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미란을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미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란이 정중히 인사하자 예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평판이 아주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10년 경력의 VIP 환자들만 담당하셨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미란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300년 된 페르시아 러그가 깔려 있었고 5m 높이의 천장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베네치아 유리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거장들의 진품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조선시대 골동품들이 이 집안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곳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예린이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워낙 고전적인 취향을 좋아하세요. 이 집만 해도 100년이 넘었거든요. 미라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1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여러 부유한 집을 가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나선형 대리석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님이 성격이 좀 특이하세요. 평소에도 까다로우신 편인데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시죠. 그리고 절대 함부로 건드리거나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10년간 일하면서 여러 성격의 환자분들을 돌봐왔거든요. 그리고 예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시아버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가 시아버님 침실이에요. 예린이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클래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5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공간에는 앤틱 가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의 킹사이즈 침대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강성민 회장님이세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한 달째 이러고 계셔요. 미란이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 얼굴은 30년 전 기억 속의 그 사람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병으로 인해 야위었지만 그 코의 모양과 턱선 그리고 귀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미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있는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붉은 장미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셨는데 예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처음 보는 환자분이라 긴장됐나 봐요. 미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예린은 미란을 침대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수액과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파란 관이 비위관이에요. 예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10년 경력답게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군요.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은 몇 시간마다 하시나요? 2시간마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린이 침대 옆 의료용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특수 영양 수액이에요. 이건 시아버님 전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거라서 12시간마다 꼭 이걸로만 교체해주세요. 절대 다른 수액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액은 어디서 구하시는 건가요? 성분표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시간에 맞춰 교체만 해주시면 돼요. 예린의 대답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미라는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강 회장의 얼굴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 가족이 있으세요?
예린이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30살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병이세요?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군요. 예린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남편이 퇴근했나 보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예린의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30세의 강민재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욱 크게 키운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이분이 새로 오신 간병사 정미란 씨예요. 아,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10년간 간병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미란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조선백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 편하게 드세요. 우리 집에서는 간병사분도 가족처럼 대해드려요. 민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죄송할 정도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는 분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린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미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강 회장을 돌보며 미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19세의 미란은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카페 로즈마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미란에게 그 카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성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29세의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키 180의 훤칠한 키에 지적인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듯한 깊은 눈빛이 어린 미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란아, 커피 한 잔 주겠니? 성민은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성민이 미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미소 한 스푼. 처음엔 그런 농담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은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미란아, 꿈이 뭐야? 꿈이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 가족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게 다야? 더 큰 꿈은 없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전 가난해서요. 가난은 일시적인 거야. 꿈은 영원하고. 성민은 항상 그렇게 미란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란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성민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업을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민 오빠, 오빠 집은 어디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다 알려줄게.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야.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란은 성민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란에게 책을 사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세상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 오빠에게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알리기도 전에 성민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카페 카운터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장미 모양의 작은 목걸이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미란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목걸이를 보며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성민. 미라는 혼자 딸 서연을 낳아 키웠습니다. 30년 동안 그 목걸이를 목에서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회장의 얼굴에서 성민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설마 강 회장님이 그때 그 사람? 며칠 후 미라는 강 회장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30년 전 자신과 함께 로즈마리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성민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볼펜으로 사랑하는 미란에게 성민,
1994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김성민이 아니라 강성민. 가난한 카페 알바생과 재벌가 상속자.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50대의 가정부 김영숙이 미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란 씨, 잠깐 정원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영숙은 2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가정부였습니다. 과묵하지만 강 회장을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원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영숙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특히 회장님의 건강과 관련해서요. 영숙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 투여하는 약물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직접 가져오는 약들인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수개월째 의식을 잃고 계시는 게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재산 때문이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영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그걸 알고 얼마나 날뛰었는지. 새 유언장이요? 네. 그런데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유언장 작성이 무산됐죠. 지금 유언장으로는 민재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미라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보셨죠?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년간 이 집에서 일했어요. 회장님이 가끔 그 사진들을 보시며 한숨 쉬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미란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는 것도 들었고요.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가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 30년 전에 저와 회장님, 아니 그때는 김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렇다면 큰일이네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면. 왜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지금도 회장님이 깨어나실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숨겨진 딸까지 나타나면. 영숙의 말에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위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영숙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미란이 약병을 받아보니 영어로 복잡한 화학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회장님께 투여하라고 준 약이에요. 제가 몰래 하나 빼둔 거예요. 성분을 분석해 보세요. 다음 날 미라는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약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란아, 이 약, 의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의료용으로는 전신 마취할 때나 쓰는 거야. 그럼 이걸 계속 투여하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돼.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어. 미란은 경악했습니다. 예린이 강 회장을 의도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란은 영숙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숙 씨, 정말 큰일이에요. 이 약물은 알고 있어요. 영숙이 미란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요?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하지만 위험해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어디 계세요? 두 사람은 급히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숙의 도움으로 강 회장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고 은밀하게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라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계셔서 다행이었는데 만약 깨어나시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써온 그 약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미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린이 강 회장을 영구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숙이 미란에게 보여준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약물 분석표를 보세요. 영숙이 건넨 서류에는 전문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은 의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 시 뇌사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의료진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회장님이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신 건 인위적인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의도적으로 이 상태로 만든 거예요.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을 이런 식으로 해치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 미란에게 또 다른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미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 서연을 보는 순간 미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백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을 해야 해요. 혹시 기증자 후보는 있나요?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 미라는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정말 서연의 아버지라면, 혈연 관계가 있다면 골수 적합성도 높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라는 병원에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딸을 구하려면 강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러려면 먼저 강 회장을 깨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예린이 준 의식억제 약물 대신 정상적인 영양수액을 투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숙 씨,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며느리가 알면 제 딸이 죽어가요. 그리고 회장님도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지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며느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게요. 그날 오후 예린이 외출한 사이 미라는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억제 약물이 든 수액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영양수액으로 교체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상적인 수액을 투여받은 효과인지 강 회장의 얼굴에 약간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호흡이 조금 더 규칙적이 되었고 가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강 회장 곁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민 씨 제발 일어나세요. 미란이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회장님. 미란은 깜짝 놀라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이번에는 강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성민의 반응에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란이에요. 30년 전 로즈마리 카페의 미란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미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은 확신했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강 회장이 완전히 깨어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과 함께 의식억제 약물을 완전히 중단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가 알면 우리 둘 다 큰일 나요.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장님이 정말 위험해져요. 그리고 제 딸도. 미라는 서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제발 도와주세요. 회장님을 구하는 것이 제 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숙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며느리와 아들을 하루 종일 밖으로 보낼게요. 그동안 해보세요. 다음 날 오전 영숙은 예린과 민재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을 권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님도 백화점에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미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식억제 약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영양수액과 함께 의식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강 회장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졌고 때때로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미란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고 격려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미란?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미란은 목이 메었습니다. 네, 성민 씨. 제가 미란이에요. 강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구나. 네, 성민 씨 30년 만이에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미란아. 아니에요, 성민 씨.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강 회장은 서서히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억지로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린과 민재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돌아왔는데 예린이 말하다가 침실에서 일어나 있는 강 회장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아버님. 민재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나셨어요? 강 회장은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린, 민재,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깨어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한 모든 것 말이야.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나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약물, 그리고 내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계획,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린과 민재는 결국 약물 투여 및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란아, 서연이는 어디 있니? 강 회장이 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가자.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미란과 함께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서연을 본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프다니.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서연은 백혈병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예쁜 딸, 아버지가 너를 꼭 낫게 해줄 거야. 강 회장은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혈액 종양과 전문의, 골수이식 전문의, 그리고 최신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골수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강 회장과 서연은 골수 적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혈연 관계가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강 회장은 미란에게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너를 떠난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신분의 차이 때문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어. 그때 우리 집안에 큰 위기가 있었거든. 아버지 사업이 거의 망할 뻔했어. 강 회장이 3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 만약 거절했다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을 거야. 그래서 저를 떠나신 거군요.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30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너와 서연이를 지켜봤어. 그럼 서연이가 태어난 것도 물론 알고 있었지. 서연이가 5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도,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대학 입학할 때도 모든 걸 지켜봤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타나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부인도 있었고 민재도 있었어. 복잡한 상황에 너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성민 씨.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너희는 내 진짜 가족이니까.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한 골수가 서연의 몸에 이식되었고 며칠 후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행이야. 미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도 수술 때문에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셔. 사실 강 회장은 6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골수 기증을 감행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 생명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완치된 건가요? 네,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미란과 강 회장은 서로를 꽉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예린과 민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이 제공한 증거들과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강 회장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한예린은 존속살해, 미수, 약물 투여를 통한 상해, 재산 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예린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미란에게, 나머지 절반은 서연에게 남겨두겠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함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 돼. 이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하고 싶어. 그리고 강 회장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미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 장미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내 딸 서연이 것이다. 미란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서연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넓은 저택에는 이제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속 여자분이 어머니예요? 서연이 강 회장의 옛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내 엄마야. 그리고 내 진짜 아내. 강 회장은 이제 미란을 진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평생의 반려자였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랑 결혼하세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왜요? 아버지도 혼자시고 어머니도 혼자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란과 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미란과 강 회장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서연과 영숙,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결혼 후 미라는 강 회장의 정식 부인이 되었고 서연도 정식 후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문 역할만 맡았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회사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시간이 흘러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됐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방학마다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무를 배웠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양은 회장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서연이 32세가 되던 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원에서 만난 김도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가 된 그는 서연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도연을 집에 데려왔을 때 강 회장과 미라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강 회장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도연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라는 딸에게 아버지의 붉은 장미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목걸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거라.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와 더욱 행복하세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강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붉은 장미의 향기와 함께